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버겁고 무릎이나 허리에 힘이 없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는 자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심지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활력을 되찾아줄 정말 놀라운 특정 음식과 함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의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걸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 감소를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특정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 정말 좋은 음식이죠. 삶은 계란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고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계란 한두 개만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식탁에 꼭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선은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구이나 조림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콩으로 만들어지지만 계란처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워서 쉽고 넘기기 편하고 된장찌개나 두부조림, 두부부침 등 우리 식탁에 이미 친숙한 재료이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세 끼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두부된장찌개,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플레인 요거트나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끼에 단백질 20, 튼 30g 정도를 목표로 삼고 매 식사에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데는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저항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힘을 쓰는 운동, 즉 저항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저항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변형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를 잡고 하시다가 점차 팔 사용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세요. 벽에 기대어 서서 팔 굽혀 펴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팔 굽혀 펴기가 어렵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물통이나 작은 아령을 들고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도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에 아령이 없다면 콩이나 쌀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한 번에 20, 30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항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 밀도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근육이 잘 움직이고 뼈가 튼튼해야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통증이 올 수 있고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뼈째 먹는 생선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요소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만드는데 운동과 영양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노력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근육을 키우는 데는 운동과 영양, 그리고 휴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몸의 근육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섯 번째로 근육 건강에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근육 세포로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며 심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만 마시기 어렵다면 보리차나 숭늉처럼 부담 없는 음료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과 전반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백질, 운동, 비타민 D, 칼슘, 수면, 수분 섭취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건강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인 한식은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 다양한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이미 훌륭한 근육 건강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 원칙과 저항 운동을 더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특히 계란, 생선, 두부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기에 꾸준한 저항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고 비타민 D와 칼슘으로 뼈 건강을 챙기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근육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매 순간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